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리바바 알리바바 무역왕. 잘 안 맞았네요. 잘 안 맞았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오래간만에 네. 했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덕분에. 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거를 촬영하는데 오래간만에 뵀지만 그래도 중간에 네. 몇 번 뵀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촬영은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네. 몇 번 뵀었고. 네. 산에도 가고 네. 힘드시다 힘드시다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힘이 많이 됐습니다. 네, 꼭대기에서 막 그때 소리치고 그래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때는 진짜 되게 초췌하셨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진짜로 네. 되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해야 되나? 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셨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좀 지금 오늘은 확실히 옷도 화사해서 그런지 좀 밝아지신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이 진짜 환해지셨어요. 좀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그래요? 주문의 힘이 주문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작년 말만 해도 네.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알리바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거 저한테 물어보셨었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유료 연장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네. 제가 무조건 계속 네. 계속 하라고. 그렇죠. 네, 계속 하라고. 그러면 뭐 결실이 있을 거라고.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알리바바가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셨었죠. 실제로 안 됐었죠. 좀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랑 노력 그리고 돈도 투자를 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앞으로 결제 한 번 하면은 1년 동안이잖아요. 맞아요. 네. 1년. 그 1년을 지금 투자를 할 만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때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거죠. 근데 1년 동안 주문이 없지는 않으셨잖아요. 되게 샘플이랑 뭐 네. 진행하신 건 있으셨잖아요. 작게 조금씩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올해 1월부터 요새는 그래서 어떠세요? 주문 요새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바쁩니다. 바쁠 정도세요? 네, 네. 원래 네. 제가 하고 있는 네. 이제 B2C 플랫폼 그것도 조금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알리바바도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부분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오래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바이어랑 응대하고 이럴 때. 네, 응대하고 뭐 메시지 주고받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화상회의도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요? 네, 저번 주에도 2번 화상회의를 했었고 바이어와. 네. 얼굴 보고 싶다, 바이어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이제 통화로 하자 하는 고객도 있어서 통화 한 번, 저번 주에 통화 한 번, 화상회의 2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의는 원래 작년에도 문의는 계속 있는데 네. 대부분 다 바이어들이 맞아요. 뭐 비싸다 네. 뭐 하고 막 다 끊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업체들과 비교해가지고 단가적인 네. 메리트가 없다라고 뭐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세 페이지도 좀 봐드렸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제안도 들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되게 잘 바꾸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확실히 반응이 좀 더 있으신 거죠.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한 메리트를 네. 많이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좀 하고 하셔가지고 작년 말 정도에 이렇게 많이 바꾸셨잖아요. 네. 확실히 그게 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제가 네. 상세 페이지 바꾼 게 네. 한 10월, 11월쯤이었나? 네네네.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비슷한 옵션만 바꿔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조금씩 해서 그 리스팅들이 네. 좀 자리를 잡고 점수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마 지금 그 상세 페이지 바꾼 게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 문의는 작년에도 왔었지만 지금 문의는 네. 예전처럼 그냥 네. 뭐 비싸다 끝나고 네. 아니면 뭐 문의 답변 주면 네. 연락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 이제 오더까지도 네. 이루어지는 네. 건가요? 근데 사실은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크게 아이템이 메인 아이템이 네네네. 크게 2개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둘 중에서 좀 가격이 조금 더 싼 아이템이 네.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가 조금 판매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죠, 아무래도.
근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이제 더 비싼 아이템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가격대가 대략 한 10,000불 정도 한 기계 한 대당. 대. 네, 한 대당 10,000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격을 듣고 놀라서 이제 연락 안 하는 바이어들 네. 그런 바이어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 비율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문의량 자체가 거의 몇 배 뛰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냥 걸러질 바이어들은 알아서 걸러지게 냅두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뭔가 입질이 오는 그런 바이어들한테 이제 집중을 하죠.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의량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 바이어나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 비율은 비슷한데 문의량이 전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바빠지시고 오더량도 더 늘어나신 거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서 축하드리고 그러면은 한번 대표님 계정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인카이리는 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에 한 10건 정도 받으셨고 메시지 17건 네, 받으셨는데 이 답변 시간이 너무 너무 늦으신 거 아니세요? 네. 이게 제가 알리바바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존의 바이어들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문의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답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제가 이제 알리바바 말고도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문의가 요거랑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알리바바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랑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답장을 빨리빨리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떤 거는 제가 그러니까 메인 아이템이 아닌 걸로 문의가 들어오는 인콰이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답장을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그래서 그러시구나. 시간이 더 느리고 아마 요거보다는 좀 빠를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지금 언니들도 언니들도 보니까. 16건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아이템이 아닌 거를 그거는 그냥 무시하신 거죠. 요거는 요거까지 다 하기에는 제가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언니들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딱 아예 그냥 아이템 같은 거 보셔도 이런 거는 답변하신 거고 이거는 왜 안 하셨어요? 요것도 지금 사실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메인이 요것도 아니어서? 메인이었는데 이제 가격적인 거랑 그리고 공급 그 회사 쪽에서 공급이 이제 좀 안 된다 해서 그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답변 시간이 그렇게 늦으신 건 아니네요. 늦으신 건 아닌데 이 안 한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늦은 것 같으니까 그냥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식적인 것만으로도 답변 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요 답변 시간율 있잖아요. 이게 체크되는 게 첫 번째 의뢰 문의가 바이어가 이렇게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이어가 다음번에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는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왔을 때에 대한 답변만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요런 것들은 만약에 주 아이템이 아니신 거는 그런 것만 보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만 하시면은 왜냐면 저 답변 시간이 스타레이팅 관리에 이게 거의 필수적인 거라서 한 절반 정도는 답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제품 등록은 뭐 몇 개 정도 더 하셨나요? 61개인가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대로는 안 했습니다. 61개 좀 추가적으로 더 하신 거예요? 61개를 맞췄죠. 이제 제품 개수. 얘가 메인인가요? 아니요. 이거 메인 아니에요? 그게 문의는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지금은 그냥 이제 미끼용으로 냈던 거고요. 그대로 내리시면은 요런 것들이 요게 지금 메인이고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높잖아요. 그러네. 얘가 좀 높네. 요거는 가끔씩 보시나요?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랑 메뉴만 바뀐 거거든요. 이름만 바뀐 건데 이
이거 그러니까 네. 제품에 대한 거에 아이템 스코어를 네. 나눠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베이지 프로덕트가 있고 포텐셜 프로덕트가 있고 탑 프로덕트가 지금 14개이신 거거든요. 근데 슈퍼 프로덕트가 0이잖아요. 네. 이번에 중요하신 게 이제 이게 스타레이팅 정책에도 바뀌었는데 슈퍼 프로덕트를 무조건 하나는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를 쭉 그냥 아예 미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하시면 되고 지금 포텐셜 프로덕트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점수 되는 거는 탑으로 좀 그러니까 올리시는 게 좋죠. 이 탑에 있는 거. 슈퍼는 정말 달성하기 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만 내 진짜 완전 메인 아이템을 모으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이제 조금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얘를 슈퍼로 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문의 오는 거는 얘가 제일 많잖아요. 네. 얘가 제일 많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실제 유효한 바이어들의 문의건이거든요. 근데 네. 목표가 9건인데 얘는 벌써 이미 초과 달성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환율이 낮잖아요. 네. 그게 낮으니까. 근데 이 전환율 높이는 게 좀 더 어려우니까. 근데 얘는 전환율은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려운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유효 바이어만 지금 7건만 더 달성시키면은 얘가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네. 슈퍼로. 네. 그래서 약간 대표님 그 키워드 광고는 지금 아예 안 돌리시죠? 네. 안 돌리시죠? 네. 그러면은 얘만 왜냐면은 슈퍼 프로덕트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네. 요것만 진짜 금액 조금 해가지고 얘만 키워드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얘만. 그렇게 해가지고 유효한 바이어만 올리는 거죠. 이 퍼포먼스만. 전환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노출도를 높여가지고 이 목표치에만 달성하면은 얘를 슈퍼 프로덕트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메인 아이템은 아니시죠, 이거는? 그렇긴 한데 똑같은 그렇죠. 공장이어서. 네. 근데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그냥 슈퍼 프로덕트 하나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걔가 메인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만드는 관리,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알리바바 로직에 맞추는 거니까 얘를 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네. 아예 키워드 광고는 안 나셨나 봐요? 네, 아예 안 했어요. 대표님 그래도 예전보다 노출도가 많이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네, 노출도가. 그렇게 네,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대표님은 그냥 순수한 유입이 다잖아요. 네. 이 페이드 트래픽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업계 상위 업체들이 광고를 이만큼 써서 한다는 거거든요. 업계 상위 업체들이. 근데 이 오가닉 트래픽은 다른 데도 이 정도 이렇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를 보면은 업계 대표님 아예 안 쓰시니까 지금 0이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오가닉 트래픽을 늘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슈퍼 프로덕트 만드는 목적 있잖아요. 네. 그걸로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은 오가닉 트래픽으로는 대표님이 업계 평균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되잖아요. 네. 업계 평균에서.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에서 슈퍼 프로덕트만 하면은 그냥 오가닉 트래픽으로만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광고비를 많이 쓰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때 키워드 분석 있잖아요. 이거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저거를 했었었는데 이거는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이제 이거 키워드 쓰시는 거,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이틀로 쓰시는 거, 네.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360 요 키워드는 타이틀로는 지금 안 쓰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을 때는 바로 좀 타이틀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이게 계속 아무래도 키워드별로 검색량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왜 갑자기 올라갔지? 엄청 갑자기 올라갔어요. 터치 모니터. 이건 제품이 다른 거구나. 네. 다른 거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네. 대표님하고는 제품이 다르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거네. 근데 이거는 타이틀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이쪽에 대표님 카테고리의 이 키워드들이 전환율은 높아요. 이게 전환율 평균적으로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키워드도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아닌데 네. 키워드로는 쓸 수 있잖아요. 네. 키워드로는 그냥 써가지고 유입을 일단은 노출도 그렇지만 유입도 시켜가지고 이런 키워드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은 다르지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뜨는 키워드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조금 키워드로만 타이틀은 아니니까 그냥 키워드로만은 근데 이거 물론 이제 바쁘시겠지만 정말 못해도 한 달에 최소 6개 정도의 아이템은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리스팅을. 네. 리스팅을. 리스팅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중복 리스팅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속성값 다 바꿔줘가지고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키워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중복 리스팅이 안 걸리게끔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몇 달째 계속 이 숫자인 거죠. 지금 현재 제품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이거 지금 대표님 스타레이팅도 지금 2개. 네, 2개인데 3개로 가려면은 뭐 마케팅을 해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볼까요? 여기는 3개. 포텐셜 프로덕트. 이거는 3개 되고 탑 프로덕트 있으니까 이것도 됐고 서비스 또 3개는 넘었고 마케팅 트래픽이 이게 그거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슈퍼 프로덕트 만들기 위해서 진짜 그냥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답변 주는 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 정도만 줄어들면은 포스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얘 포스타로 가고 1시간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제품 이 포텐셜 프로덕트 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등록 몇 개만 좀 탑으로 올리면서 포텐셜로 가고 해가지고 포스타로 이게 하면 이 두 조건으로 가면은 얘에서 이거 차이 나는 거는 정말 얼마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조금만 써도 그냥 5스타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포스타까지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써서 이렇게 3스타로 맞추는 거는 조금 약간 아까운 것 같고 얘가 시간은 1시간이면 정말 미묘한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만 답변 안 주셨던 것만 줘도 얘는 시간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등록 추가로만 조금 더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가끔 문의 메일로 문의하는 것처럼 바이어인 것처럼 해서 피싱 메일이 오더라고요. 바이어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알아차리기는 했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문의를 뭐 이제 대량 오더 하겠다. 근데 이제 오더 관련된 페이지를 보려면은 여기 링크 알리바바 링크니까 알리바바 링크 타고 들어가서 봐라.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알리바바처럼 보이는 페이지인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죠.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보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은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해킹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로그인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피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알리바바 내에 가성 바이어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그냥 스캐머인 거죠. 그냥 아예 해킹 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가성 바이어들이 이제 완전 해킹 목적. 그러니까 대표님의 알리바바 계정을 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보통 아이디하고 비번을 같이 사이트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 이게 지메일로 가입하셨나요? 네. 지메일로 가입했으면 알리바바하고 지메일하고 또 더불어서 페이팔까지 네. 이게 한 번에 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메일의 비번은 다 바꿔서 따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계정을 털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대표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바이어 컨택했던 바이어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 입금해 줘라, 뭐 준비됐다, 물건 준비됐다, 입금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따로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이제 스캐머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성 바이어고, 이제 두 번째 가성 바이어들은 이제 대표님은 근데 카테고리는 좀 그렇지 않지만 약간 실제로는 개인 사용 목적인데 대량 구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낮춘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샘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싸게 그냥 하나만 구매를 하려고 혹은 샘플을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 바이어들이 이제 있는 거죠. 무료 샘플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내가 오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대표님 거는 워낙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없지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바이어가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 가성 바이어 유형은 이제 계정 터는 게 아니라 대표님을 아예 이제 사기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금액으로 오더를 주려고 하고 내가 성금을 보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랜스퍼가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려면 중개은행에서 너가 얼마를 입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표님께 아까 전에 제품 하나가 10,000불이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50,000불 정도를 보냈다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대표님한테 이게 은행에서 이 이체를 확인하려면은 받는 사람이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입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 한 200~300불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50,000불 금액인데 200~300불 정도는 내가 이거 써도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100불, 200불, 300불 정도를 그쪽에 이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 먹고 이제 잠수 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액 사기를 하는 바이어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은근히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가성 바이오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대표님도 뭐 그 딱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거래하고 했었을 때도 지금 TT 거래하세요, 아니면 페이팔 거래 주로 하세요? 거의 TT로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미국 바이어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있으면은 페이오니아 사용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TT인 것 같아요. 근데 TT면 뭐 대표님 안전하시네. 조금 바이어가 조금 더 안전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팔 얘기를 하는데 페이팔 4.4% 정도 수수료는 바이어가 내야 된다. 이러면 다 TT로 다 TT로 알아서 하지 않나요? TT로 할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꼭 언급해줘야 돼요. 모르는 바이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TT로 다 받으시면은 뭐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이 무역에서 저는 이제 이걸 오래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돈을 다 받고 시작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TT로 받으면은. 근데 이제 1년, 2년 정도 바이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달결제로 이제 바꿉니다. 요구를 해요. 바이어들이.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달결제요? 그러니까 외상 결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달에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달에 또 그러니까 다음 달에 결제를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한 1년, 2년 동안 대표님한테 계속 선불로 현금으로 잘 이렇게 입금해 줬어요. 근데 이제 뭐 1년, 2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바이어가 그렇게 난 이제 여태까지 널 믿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달결제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랬었을 때 이제 좀 약간 좀 딜레마가 좀 있죠. 왜냐면은 그 정도 1년, 2년 거래하면은 대표님도 약간 좀 바이어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국 바이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해줄 것 같으네. 근데 이제 네. 약간 공장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공장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장 대표가 아니라 네. 공장 직원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공장 세일즈 팀이다. 네. 세일즈 팀이나 뭐 개발팀 쪽이랑 같이 뭐 하고 있다. 이제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그다음에 아 미안한데 이거 안 된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대표님이 그냥 의식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지만 제가 강의 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네, 같은데.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CEO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저는 이제 저 대표 아니고 그냥 이제 직원이고 뭐 세일즈 팀이다 해외 영업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 할인이나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일단은 물어는 보겠다 라고 대답은 해요. 그렇죠. 물어는 볼게 이렇게 하고 뭐 하루나 다음 조금 있다가 미안한데 뭐 세일은 뭐 MOQ 뭐 한 일부러 좀 막 50대 그때부터 세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협상하고 할 때도 제가 이제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대표님이 의사 결정권자라는 걸 알면은 상대방이 대표님한테 딜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서로 친분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저랑 마찬가지예요. 저랑 지금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표님 부탁을 만약에 뭘 했다. 그러면 대표님도 막 어려운 거 같으면 이거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괜히 안 해주면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해주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이 안 된다 한다. 이거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꾸준히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그런 거 연결하면은 우리 대표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완강해가지고 그거는 진짜 결정이 좀 힘들겠다. 그 대신에 뭐 예를 들면은 스페어 파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뭐 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하시는 게 좋죠. 실제로도 그 공장 대표님이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방문자 분석.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대표님을 방문하는 바이어들을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고 그리고 제품을 보면은 이제 뭐 대표님 거 제품만 받는지 아니면 다른 서플라이어도 같이 받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중국 바이어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를 24군데 정도 받잖아요. 제품은 이렇게 되게 많이 보고 이건 경쟁업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씩만 보고는 이거는 딱 대표님만 들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대표님만 들어왔는데 이게 체류 시간도 되게 길잖아요. 대표님 그래도 지금은 약간 상위에 노출되는 게 있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검색 안 하고 그냥 유입돼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바이어들이 검색한 거 있잖아요. 요거 키워드 같은 경우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키워드나 이런 것들도 좀 넣으시면은 와 여기 전쟁 났는데도 지금 여기 전쟁 났는데도 이걸 찾네. 그렇죠? 저도 그 러시아 바이어하고 우크라이나 바이어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바이어는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러시아 바이어는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쇼케이스 있잖아요. 일주일에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쇼케이스에 있는 아이템들을 바꾸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딴 걸 넣었다가 얘를 또 넣었다가 뭐 이렇게 이거는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포텐셜 프로덕트가 탑으로 갈 수 있고 네. 또 기존에 이제 그냥 기본 프로덕트가 베이직. 또 포텐셜로 갈 수 있고 베이직도 네. 그렇게 하니까 이거 네. 초준씩 한 번씩 바꿔주시면 좋아요. 네. 지금 안 바꾸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플랫폼 외적인 얘기이긴 한데,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알리바바 특성상 B2B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원자재 같은 경우, 네. 이제 뭐 한 번 대량 오다가 나오면은 거기서 몇 퍼센트 수익 먹고, 대신에 이제 원자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원자재가 아니라 완제품 기계이기 때문에 네. 한 대 일단은 팔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다시 리오더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조금 원자재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리오더 네. 횟수도 많지는 네. 않고 네네. 원자재야 뭐 진짜 대량으로 발주하면은 엄청 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약간 B2C 느낌이 세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걸로는 사실 수익이 나기는 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지금 대략 마진 몇 % 정도 보세요? 저는 20%. 20%? 네, 20% 먹고요. 근데 부가세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부가세 그쵸. 뺀 거 하면은 10% 추가가 있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30% 정도네 토탈. 그렇죠. 네. 네. 근데 기계 특성상 네. 뭐 서포트 그러니까 그 AS 이런 네. 문의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네. 좀 약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수익 구조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로열티 같은 거를 로열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핑계? 어떤 조건을 내면서 아 이것 때문에 로열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한국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많이 싸게 팔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업체도 알리바바 올렸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왜냐면은 저는 브랜드 파워도 없고 그리고 초반에 좀 많이 깔아놔야지 나중에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뒤로 거기서 수익을 어떻게 발생을 시켜야 되는지 저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이거 관리하시는데 얘는 약간 품목이 재구매가 막 계속 이루어지는 품목은 아니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재구매가 가능한 품목들을 더 추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게 있고 그게 아니시면은 이 품목을 여러 판로를 더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계속 하는 건데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수 영업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네. 왜냐면은 이미 경쟁 업체들이 비싸게 파니까 대표님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단가로 해가지고 내수 판매까지도 제가 한번 고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알리바바 플랫폼에 얘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 품목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적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꾸준하게 하고 뭐 이게 대신에 텀이 긴 거죠. 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들은 몇 달 만에 재구매인데 얘는 한 몇 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거긴 하지만 수익을 위해서라면은 여기에 이 카테고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간은 근데 좀 더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군을 붙이시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하는 거를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약간 그렇게 되면 또 집중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나시는 거니까 공급처나 뭐 또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요거를 좀 더 판로를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더 늘리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알리바바 같은 그런 B2B 사이트들에다가
더 다른 데다가 올리시고 똑같이 이 품목만 하시는데 네. 이런 그런 B2B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알리바바가 제일 좋지만 다른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그래서 그냥 진짜 이 아이템으로만 간다 갈 거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팔로우는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대표님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따로 B2C 그거 하시는 거 그거는 이 품목이 아예 다르신 거죠. 아예 카테고리 완전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에너지 소비가 어느 정도 되세요? 시간 소비가 네. 사실 네. 그게 한 30% 정도 네. 된다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으로 따지는 거랑 제 에너지를 따지는 거랑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을 뭐 2시간 반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네네. 정말 단순 반복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B2C 쪽이 그건 이제 포장만 하고 뭐 그렇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주문 넣고 포장하고 뭐 보냈으면은 그 추적번호 입력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에 비해서 에너지가 드는 거는 적은데 근데 이쪽은 시간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투자를 한다고 똑같은 시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에너지 쓰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실제로 에너지는 알리바바에 많이 그렇죠. 이 사업 방향성 같은 경우도 계속 가능성을 보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게 그 여기 알리바바에서 새로 나온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카테고리에서 추가적으로 바이어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되는 것들에 대한 제품들을 여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대표님이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공장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 작업을 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하여튼 것들은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공장에서 해외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해요? 자체적으로? 문의가 어떻게 또 바이어들도 어떻게 요즘에는 잘 알아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공장 쪽으로. 근데 원래 얘기되기로는 대표님한테 저쪽으로 다 하기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바이어가 직접 그 공장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그 공장에서 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오면은 이제 저한테만 해주는 식으로. 이게 조금 큰 거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되는 방안이 있나 아니면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나. 근데 이거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제 경험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아이템을 여러 번 바꿨었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 저는 이제 이 공장을 믿고 바이어나 해외 영업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이어가 직접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 공장에서 바이어를 직접 컨택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제 보면은 제가 열심히 이거는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 공로는 인정을 못 받고 공장은 이제 뭐 약간 자기 제품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나중에 공장에서 저한테 갑자기 제품을 공급을 안 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를 이 제조사가 직접 컨택한 거를 제가 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더 이상 그 제품 안 한 경우도 그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또 이거는 뭐 제가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하고의 신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제조사 대표님, 공장에 있는 대표님도 성향이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거를 하는 분이 있고 영업을 더 위주로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을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그 물건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이분이 언젠가는 다 자기가 하려고 할 거니까.
그 루트를 또 다 알아내가지고 직접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대표님이 그런 거를 안다시게 할 때는 약간 대표님 브랜드라든지 작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예. 기계에 그냥 붙이더라도. 네, 브랜드가 있기는 해요. 지금 붙여서 나가나요? 네. 부착돼서? 그 소프트웨어가 아예 제 브랜드로 소프트웨어가? 그럼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줘야 돼요? 업데이트 하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을 받고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화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전에 그거 말씀하셨던 게 그 부분 되겠네요. 아까 대표님은 그 로열티 그런 거 하셨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제공을 한 건데 대표님 걸로 이거를 바꾸신 거죠? 네. 아니면 새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 제 걸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공된 거를 대표님 걸로 바꾸신 거죠. 브랜드랑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로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저는 공장에서도 좀 차별점을 줄 수 있는 게 대표님이 그 프로그램적인 걸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언어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좀 메리트를 강점을 가져주시면은 대표님만의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기계에서 음성 지원이 된다든지 지금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음성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하드적으로 결합이 돼야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스피커가 있고 이래야 되니까. 그 대표님만의 무조건 강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블랙박스를 했었을 때 그때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블랙박스는 브랜드가 이미 딱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영업부도 다 있거든요. 그 회사도 영업부도 다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그 펌웨어를 블랙박스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본사에서 제공되는 펌웨어가 그 해당 국가의 버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버전으로만 펌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각각 국가에 있는 언어별로 해가지고 그 펌웨어를 수정해가지고 그거를 될 수 있게끔 해서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었었고 제품 교환이 있잖아요. 블랙박스는 의외로 뭐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게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생긴 거 하고 하면은 저는 그냥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뭐 교환해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그런 강점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계랑 다른 기계랑 약간 한 번 더 이렇게 연결해서 조합을 한다든지 추가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공장에서도 그 소스를 모르게 안 그러고 공장에서만 받는 것만 그대로 계속 만약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 그랬잖아요. 그 공장에서도 자체 영업을 하고 직접 수출을 하려고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이 들어오는 거는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영업부가 있어요? 아니요. 영업부는 없어요? 그 생각보다 좀 작아서. 그래요? 그게 직원도 한 4명 정도? 그래요? 네. 진짜 소규모 공장이네요? 그러면은 그런 공장이면은 저는 이거는 차라리 대표님이 이 영업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표님이 주문 양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은 공장이 끌려오거든요. 왜냐면 대표님이 주문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처음에 저랑 거래를 했던 바이어가 처음에 이 아이템이 많이 안 유명했을 때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템 사업성을 보고 좀 먼저 좀 이렇게 기계 먼저 설치해놓고 이런 바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뭐 이런 거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바이어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 동부 쪽에 있는데 미국 동부 쪽에서 그분 설치하는 기계를 보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주문을 넣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 동부 쪽은 네. 내가 이제 기계다 보니까 CS나 아니면은 뭐 이런 직접 가야 될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자기가 동부 쪽은 다 처리할 테니까 제가 팔고 있는 기계 마진을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기계 마진은 지켜줄 테니까 네. 동부는 자기한테 다 넘겨달라 이렇게. 네. 자기가 영업 다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 마진 먹으면서 시간은 또 안 쏟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알겠다고는 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분이 영업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바이오. 그래서 네, 다른 다 지금 자기 가게 말고 거의 대부분이 네. 이분이 영업해서 다른 데에다가 네. 설치를 해놓은 기계들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동부 쪽에 주문 들어오는 거는 받지 마라. 다른 의미가 와도 이런 뜻인가요? 자기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아, 넘겨달라고? 네, 그러면은 그 마진을 제 걸로 하니까 어차피 주문 그분이 영업해서 주문 저한테 넣어서 처리하는 거나 그냥 바이어가 들어오면은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그러니까 총판 개념이거든요. 네. 동부 쪽 총판을 나한테 맡겨라. 네. 내가 관리도 다 해줄 테니까. 네. 지금 그분이 여태까지 몇 대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번에 좀 또 주문 나오면은 한 11대 정도? 11대 정도?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11대? 하나당 10,000불이 넘어가니까 한 1억 넘게는 그래 주문한 거네요. 그거보다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 네. 1억 정도. 근데 이제 막 좀 문의가 들어오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서부 쪽에 있는 바이어가 대표님한테 컨택을 했어요. 근데 물건을 이 바이어가 동부로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대표님이 좀 리스크가 있긴 있겠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바이어도 그때 만나셨었잖아요. 네. 그쵸? 네. 바이어 만나셨었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네. 대표님이 마진을도 알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 바이어가 직접 공장에 그렇죠. 해서 딜을 네.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저는 계약서를 좀 확실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게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계약서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대표님 필요하시면은 제가 그 계약서 양식을 좀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중요한 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거래상에 그 바이어가 뭐 예를 들어 제조사를 직접 컨택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대표님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노출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민감한 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보호될 수 있게끔 그것만 좀 해서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이게 나중에 법정 싸움까지 가면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전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런 게 했었었고 그리고 약간 대표님도 이게 처음인 것처럼 절대 보이시면 안 돼요. 네. 그 전에 나 이런 일을 진행했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할 때 다 계약서 작성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가야지 네. 뭐 저도 처음이라서 뭐 조언을 얻었는데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면은 상대방도 뭐 이거 완전 초짜는 아니구나. 네. 뭐 그래도 경험이 있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안전장치는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그 공장하고도 계약을 하셨나요? 계약은 아니고 그냥 네. 주문만 들어온 것도? 네. 이것도 소규모 공장이고 네. 구두로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구두로 합의된 거지만 네. 그래도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구두로 해가지고 지금 몇 대 안 되니까 막 이러지만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모든 법적인 문제는. 네. 원래 그렇잖아요. 돈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네. 나중에 생각보다 사업이 커지거나 이랬었을 때 항상 문제되지. 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나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그거 말씀하셨었죠. 제조로 바꾸고 싶다고 뭐 예. 사업자 등록 예. 그거 아직 안 바꾸셨죠? 네. 아직 안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제조업체에 우선순위 배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업자 등록증에는 주업종이 있고 네. 주코드가 있고 부코드가 네. 있는데 네. 지금 주코드는 온라인 네. 그냥 도소매죠. 네. 그렇죠. 제조로 바꿀 때 홈택스에서 네. 그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청을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실제로 네. 거기서 네. 실사 요청이나 네. 아니면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대표님은 OEM이잖아요. 네. OEM 제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조 실제 했던 공장하고의 견적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실제 진행됐었던 거, 네. 세금계산서 네. 이런 같은 경우 또 제철을 하면은 제조로도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제조가 주코드가 되면은 이 기준 경비율 있잖아요. 네. 기준 경비율이 제조가 더 낮긴 합니다. 국세청에서 봤었을 때는 제조업이 마진율이 더 높은 걸로 보는 거예요. 유통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매 유통하는 업은 네. 평균적으로 마진율이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0%다. 네. 라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제조업은 그것보다 많은 뭐 15%에서 20% 이렇게 한 30% 정도 기준 경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키워드 광고만 좀 하시고 올해는 좀 자주 뵈시죠. 이제 좀 네. 괜찮아지셨잖아요. 작년에 네. 힘드셨는데 네. 네, 작년 가을 때인가? 저는 기억 가을 때 정도로 그때 힘드셔가지고 그때 산에 갔었던 것 같은데. 네. 가을에서 겨울 뭐 할 때. 네. 그쵸. 네. 약간 초겨울 뭐 이럴 때. 그 정도. 네. 늦가을 네. 이랬을 때.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님 카테고리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이거 알바 꾸준히 하시면은 잘 되실 거예요. 아, 네. 네. 나중에 대표님 진짜 저 알리바바 하기 정말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초는 약간 느낌은 좋지 않으세요? 네. 근데 네. 이게 또 네. 갑자기 이렇게 잘 되니까 네. 조금 뭔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잘 돼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잘 돼. 네. 안 되면 안 되면 더 걱정. 근데 이게 어쩔 수. 네. 잘 돼도 걱정. 네. 이제 너무 금액이 또 커지면은 막 이런 거?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한 번 약간 다스베이더 그게 없었으면은 그냥 너무 그냥 신났을 텐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쵸, 이게 그쵸. 또 붕 떠가지고 그러면은 또 안 되겠다. 좀 그쵸. 차분함을 유지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거 당시에 그 물건이 나갔었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죠. 저 거의 뭐 삼성전자 차리스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품 딱 들어왔었을 때 그때 완전히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금액 단위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오는 마진도 많지만 네.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리스크를 항상 최소화하는 네.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잘 된다고 너무 이제 무리하게 확장을 하거나 무리하게 뭔가를 하면은 리스크가 항상 따라오니까 네. 그런 거 이제 항상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저는 사업할 때도 중요한 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 될 때는 굉장히 다운되고 맞아요. 또 잘 되면은 막 네. 굉장히 업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사업을 네. 오랫동안 하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거 이거는 기운 자체, 기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올해 좋은 기운 잘 시작과 함께 해서 올해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뵐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기원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봐봐. 뭐야? 이번에 맞았어요. 네.